이준석과의 연대를 말하는 내부 인사들은 본질적으로 한동훈과 다르지 않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뭐냐? 분열이 아니라 착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파 유튜브가 연대하고 있고 청년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고 진짜 애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주축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거기에 200만을 바라보고 있는 영향력 있는 성창경 TV 등 여러 우파 유튜브가 합세를 해가지고요. 장동혁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집중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애국이다 라고 하냐면요, 이들은요 뭔 직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고 그 연대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박수를 아니 칠 수 없죠. 자, 그런 움직임에 어이없게도 국민의힘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요, 묘한 풍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계기로요, 한동훈계를 몰아낸다라는 데에 대해서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준석과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입니다. 미쳤죠. 이게 단순한 전술 논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기억 상실이자 보수의 자해 행위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이요, 오늘 이 지경까지 이르기까지 누가 내부에서 흔들었는지, 누가 윤석열 정부를 가장 집요하게 공격을 해왔는지, 누가 탄핵 정국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리조차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준석과 연대다라는 말을 꺼낸다라는 건 위험을 넘어서요,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당원들은 모독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이 정치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이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준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뭐 우파 유튜브 뭐 100만 이상 되는 대형 유튜브 관련자들도 만나고요, 이렇게 할 때 항상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누구냐고. 아마 제 분석을 조금 좋게 생각해 주셔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준석이다라고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까지 이 좌파들에게 공격거리를 항상 제공해왔고 프레임 잡고 탁 던지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왔던 게 누구냐?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자, 런종석 기억나시죠? 최상병 특검까지 이어질 수 있게 시작한 게 누굴까? 자, 기억을 되돌려 보라라는 거죠. 박종훈 대령 옆에서 마이크 잡고 있던 게 이준석이었습니다. 그걸 민주당에서 받아가지고 구판을 버렸죠. 슬 빠진 게 또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매화 신고 코 파던 그 일, 그것이 어떻게 발전을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작업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명태균이 떴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녹취가 터졌고요. 그 와중에 뭐 오빠라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준석은요, 우원식 품에 안겨가지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고 다시 나타났죠. 그리고 오세훈이 족쇄 채우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 공경에 처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가장 오랫동안요 분탕질을 해왔던 건 이준석입니다. 하버드 학력의 청년 정치다라는 거 들고 나와서 지금까지 정치판에서 굴러먹던 두시 청년이 이준석입니다. 그 뒤에는 누구? 시시때때로 별보던 김종인이 할배도 있죠. 그 김종인이 할배는요, 통일교와 굉장히 찐덕찐덕합니다. 자, 대전 유성의 성상납 사건, 하버드 학력 사기, 이 두 건으로요, 보통의 정치인이다라고 하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뭘까? 국민 세금 6억 6천만 원 꿀꺽하고도 버티는 이유가 뭘까? 장경태 성추행 사건, 그 비서관이 이준석의 5급 비서관입니다. 그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이요, 장경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서 고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또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 하버드 가서 중국어를 제일 공부 많이 하고 온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준석에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이준석과 연대를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 정말 정말 위험하고요. 정말 정말 한심합니다. 정치는 질량입니다.
아무 덩어리나 마구마구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준석 똥도 들고 오고 한동훈 똥도 들고 오고 그렇게 해서 덩어리 키운다라고 한들 중력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긴다라는 거죠. 정치 이념이 같고 지향점이 같고 공동체를 지키겠다라는 최소한의 합의가 있을 때 그 질량은요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반대로 공동체를 파괴했던 인물을 다시 끌어들이는 순간 뭐겠습니까? 그 질량은 중력이 아니라 내부 붕괴로 작용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요 장해찬 이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았죠. 장동혁 체제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는 행보가 사실상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국민의힘을 지키는 힘은요, 국민의힘이 정화가 될 때 그 자생력을 가지는 겁니다. 국민의힘 정화를 맡고 있는 장해찬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억을 다시 소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준석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당원 게시판 논란과 이준석을 분리해서 볼 수 없는지, 그리고 장해찬이라는 인물이 왜 반복적으로 의심스러운 궤적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장동혁 지도부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우파 유튜브 진영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경고가 묻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참여가 매우 절실할 때인데요.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건 침묵이 아니라 냉정한 경계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우파 유튜브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죠. 이 옳은 목소리 내주시는 분들에게 댓글 작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요, 우파 유튜브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광고 제한 받고 있고요, 수익 정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멀쩡했던 쇼폼 계정들이 한순간에 폭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는 힘은요, 여러분들의 댓글 한 줄, 그리고 좋아요 한 번이다 라는 거죠. 저와 연동되어 있는 많은 보수 우파 유튜브까지 활성화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구독하시는 유튜브에 가셔도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준석은요, 부수적 변수가 아니라 핵심 파괴자였습니다. 잘 기억을 해보시라라는 거죠. 이준석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땠을까? 허파가 헛떡 뒤집어졌습니다. 암덩어리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가지고 정말 가슴 아리하고요, 정말 심각했었는데요. 이준석 딱 나가자마자 정말 10년 먹은 체중이 탁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었죠. 그 후에 이제 한동훈이가 또 우리의 허파를 헛떡 뒤집고 있는데요. 자, 이준석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주변부 인물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정타를 날린 건 한동훈이 맞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불을 붙이고 판을 흔든 건 누구냐? 이준석이었다라는 거죠. 자, 최상병 사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프레임 누가 잡았냐? 이거 이준석이 잡았죠. 그리고 명태균 사건, 명태균이라는 인물, 그 이준석의 비단 보따리인가 몸 보따리, 그게 명태균이었다라는 거고, 이 명태균과 끈끈하게 연결됐던 게 맨날 첫날 시시때때로 별을 보던 누구? 김종인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김종인이가 또 키워내던 오세훈이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그냥 국민의힘은요, 뭔가 이 이준석과 펼쳐진 이 검은 카르텔이 참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을 이 명태균으로부터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건들은요, 모두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흔드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정치적 맥락에는 반복적으로 이준석이다라는 이름이 등장했죠. 자, 김소연 변호사가요, 명태균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 모든 사건을요, 명태균의 변호사로 입회해가지고 그 증거를 다 보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준석을 악의 축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든 게 오빠 카톡인데요. 자, 명태균이가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카톡 대화를 여사님 오빠가 명태균한테 무리하게 해서 뭐 죄송하다라는 내용 일부만 딱 잘라가지고 공개를 하면서 그 언론과 대중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하고 무식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거를 단정지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능욕했죠. 이준석은요, 이거를 촉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냐? 그 오빠는 입당 전부터 사고 쳤다라고 하면서 언론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폄훼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냐? 그 오빠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준석하고 명태균은요, 처음부터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언론과 짜미짜미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요 이 좌파들의 먹잇감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이런 정치 사자들 혓바닥 노름에 놀아났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방식은 항상 똑같았죠. 직접 칼을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의혹을 흘리고 언론을 자극하고 여론을 교란하고 이 언론과 짜미짜미 된 못된 인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결과가 뭐냐? 보수 내부는 끊임없이 갈라졌습니다. 정권은 방어에만 몰두하게 됐고요.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정치적 피로 누적에는요 이준석식 정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 인물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정당은요 스스로 정치적 책임 능력을 포기한 겁니다. 잣대를 희한하게 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동훈 축출 대상인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3년을 힘들게 했던 아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힘들게 했던 이준석은 된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당원 게시판 논란과 이준석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 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동훈은 축출되어야 된다. 근데 그 자리를 이준석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서 장동혁 체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한동훈계, 친중계를 걷어내야지만 대한민국 보수 정당으로서 그 색을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보수 정당으로서 힘을 키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당원 게시판 사건을 처음 제보한 건 이병준 기자입니다. 이병준 기자가 단계 게이트다라고 프레임 잡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차분차분 정리를 했고 1000개가 넘는 한동훈 가족을 동원한 그런 댓글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스피커가 돼가지고 한동훈 축출에 앞장서고 있고 장동혁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병준 기자가 아니라 장해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병준 기자가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띄운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정리하면서 이준석을 함께 끊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이 정리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보수는 다시 같은 패턴의 내홍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장해찬이 언급이 됐는데요. 왜 장해찬을 이야기를 하냐면 장해찬이 이준석과의 연대에 대해서 내부에서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장해찬의 궤적이 말해주는 불편한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캐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해찬의 정치적 궤적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준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자, 이거 보십시오. 장해찬, 이준석의 직격탄, 인성파탄적 정치인이다. 국민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준석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장동혁 지도부를 지키는데 물불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 장해찬 어디 있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장애 집회에서도 장해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었지 않았나? 제 기억 속에 장해찬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훈 단계 논란이 터지자 마치 모든 진실을 밝히는 사람처럼 앞장서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준석과의 연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은요, 뭐 단순한 입장 변화 아니죠. 저는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 유튜브 세계에서는요, 이런 돌출 행동을 패턴으로 읽어야 되는 거고, 신호로 읽어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 계산이 있고, 무엇인가 노리고 있다라고 말이죠. 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은요, 이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하차에 대해서, 자, 좌파 진영에서도 별다른 아쉬움을 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장해찬이가 유독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라는 점입니다. 뭐, 김현정의 뉴스쇼에 한두 번 출연했다라는 인연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하필 그 타이밍이었을까? 왜 그 감정이었을까? 질문은 충분히 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소연 변호사 이것을 경계하고 장동혁 지도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김소연 페북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정이 편파적인 진행에 준성맘 짓거리 하느라 얼마나 폐악질을 했는지 모를 리 없는 장해찬은 김현정 교체가 매우 아쉽나 봅니다. 여의도 정가의 5월에 어슬렁거린 2시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이준석과 언론, 방송 카르텔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준석이 대놓고 라이코스라고 해도 제대로 한번 들이받지 못하고 부르면 달려가 또 술자리 하는 여의도 청년 정치 호소인들. 말빨 좋고 방송 많이 나간다고 공천 주고 배지 주는 일부터 끊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장동혁 지도부에게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에서요, 여러분, 당대표로서 축출될 때 눈물 흘렸던 자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또 윤석열 대통령 외치면서 청년 정치 호소인으로 나와가지고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입대고 있고요. 이재명의 정치에 대해서 입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청년 정치 호소인들을 보면요, 시작은 이준석이었다라는 겁니다. 남녀 구별 없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의도판 형님, 동생, 청년 정치 호소, 카르텔 때문에 진짜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장해찬, 뛰어난 부분 많습니다. 윤석열 1호 참모팔이 하다가도 계엄 탄핵 국면에서 보인 애매한 스탠스, 이준석과 절연 못하고 라이코스 행태를 보이는 부분이 참으로 못 믿었지요. 자, 한동훈만 잘 팬다고 보수 애국 진영에서 응원받는 청년 정치 호소인들 끝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준석 퀴즈 출신으로 비바람 맞는 곳 아스팔트 현장에 나오며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방송 유튜브에서 논평만 해대는 딱 이준석 스타일 정치를 구현하는 자들입니다. 보수가 뿌리부터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우려면요,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할 줄 알고 각자의 영역에서 바르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청년들을 잘 발굴해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김현정, 예찬, 장해찬은 한동훈의 여론조성팀에 대해서 자백을 먼저 하는 게 순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로 뭉치자, 또 다른 자본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요,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계시는 유튜브 찾아가셔가지고요,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해찬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이죠.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분탕질은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화 대부에서도요, 적과 협력하자라고 말하는 놈이 모두 배신자였습니다. 국힘 내에서요, 성상납 이준석과 협력하자라는 인간들 전부 배신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하는 우파 유튜브들에게도 제가 경고를 보내고 싶은데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우파 유튜브 진영 역시도 이 모순에 대해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준석과 연대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또 장해찬식 애매한 행보로 눈 감아준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지도부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도부를 다시 내부 분열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다라는 거죠. 우파 유튜브의 역할은요, 편들기가 아닙니다. 경고와 경계. 그게 가장 건강하게 작동했던 게 언제냐면요, 장동혁 지도부 탄생까지 전당대회 때 우리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우파 유튜브들이요,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가 정말 애국이었거든요. 이제와 영원히 항상 우리는 애국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거죠. 건강한 경고와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응원의 박수를 치는 국면이 아니라 잘못된 흐름을 미리 끊어내야 하는 국면이다라는 거죠. 장동혁 지도부가요, 보수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더 높은 기준, 그리고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진짜 지지는요, 무비판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의 판단과 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확정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인 겁니다. 국민의힘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급한 연대론과 기회주의적 합류다라는 거죠. 이준석과의 연대를 말하는 내부 인사들은 본질적으로 한동훈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들의 정치 공간을 넓히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필요한 거는 덩어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덩어리만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장동혁 당대표 지도부가 딱 서고요. 장동혁 당대표가 8월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107석 지금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는 건 국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게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는 질량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방향, 같은 이념, 같은 정체성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 힘은 강해지는 겁니다. 목표를 같이 하지 않은 덩어리들 키워봤자 그 내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요, 배신자를 품고 커진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을 끌어들이는 순간 국민의힘도 장동혁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사저에서 심하실 때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보필하셨던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슴이 아픈데요, 너무 속상하다라고요. 다들 배신하고 떠나는 게 너무 화가 난다라고요.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저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말이면 사저 앞을 행진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시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요. 그 말에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파리하면서 TV에 자주 비쳤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가장 힘들 때 무엇을 했는지 말이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은 TV였습니다.